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2차 전지의 구조와 산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향후 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로드맵에 대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무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 했때 왜 그게 필요하고 그게 가능한지를 알아야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2차 전지의 주요 구성 요소는 양극, 음극, 전해, 분리막, 그리고 케이스가 있었죠. 전지의 원가 구조를 살펴보면 생산하는데 소재가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 비중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위에 분리막, 음극재, 전해질, 이렇게 기타 등등 있습니다. 기술 로드맵상으로는 당연히 전지의 성능 향상에 가장 관심이 있는 거고요. 자잘한 분리막이나 케이스 같은 것보다는 메인인 양극, 음극, 전해액 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야, 만약에 용량을 높이고 싶으면 다 많이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해봤죠. 많이 해보니까 무거워지던가 가격이 올라가던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전지의 크기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구성 요소들의 비율,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성능 개발도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상장된 국내 관련 업체들 리스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떤 제품별로 만드는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색깔별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해당 업체에 어디에 납품하는가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양극재, 양극할 물질이라고도 하죠. 양극할 물질은 리튬 이온을 잘 배출해가지고 음극에 넣어야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리튬 베이스에 코발트 혹은 니켈,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리튬 빼고 뒷부분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왜 리튬을 사용하느냐? 학창 시절에 배우는 주기율표를 보면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리튬이잖아요. 한 개의 핵과 세 개의 전자를 가진 원소이죠. 여기서 전자 하나를 이렇게 빼면은 이온화시키기가 쉽다는 구조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소로 하면 되지 않냐? 수소는 핵 하나에 전자 하나니까. 그래서 수소차 개발하고 있죠. 각각의 제품별 분자 구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나온 녹색 점이 이제 리튬 이온입니다. 이 이온들이 잘 빠지고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일 거고요. 각 제품별 장단점이 있는데요. 용량도 키우면서 전압도 높고, 그리고 차에 들어가면 목숨이니까 안정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2차 전지의 핵심인 충방전 시의 이제 수명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양극재 중에서 LCO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 형태의 양극재였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소형이었다는 것이죠. 전기차를 하려면 용량을 키우고 싶으니까 중대형 전지들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NCM 계열 이쪽을 주로 도전하고 있고요. 대표 회사가 에코프로, LNF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중국 쪽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제 LFP, 리튬 인산철 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양극할 물질들은 이제 스펙별로 그래프로 편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NCM과 LFP를 보겠습니다. NCM 쪽은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 이런데요. 근데 이제 수명이 좀 짧죠. 안정성도 떨어지고요. LFP 같은 경우는 에너지는 떨어지는데 전체적인 안정성과 성능, 수명, 비용 측면에서 모두 스테이블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NCA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나 성능은 괜찮지만 여러 다른 부분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자, LFP는 전체적인 용량에서는 좀 떨어지거든요. LFP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NCM 그리고 NC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기술로는 이쪽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NCM의 내부 비율, NCM의 각각의 이제 비율을 조정하게 될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코발트의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결국 단가 때문이죠. 예전에 코발트가 한번 이렇게 엄청 급등했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내려와서 좀 안정화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코발트는 이제 니켈 대비는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비싼 희토류이기 때문에 전지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어른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발트 비율을 줄이면서 NCM의 비율에 따라 NCM 622, 811 이렇게 불렀고요. 최근에는 9, 0.5, 0.5 이렇게 했는데 이건 부르기가 귀찮으니까 90 라인이라고 하죠. 자, 각각의 차이 나면 이제 니켈이 높아질수록 이제 용량이 커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유지율이 떨어집니다. 충방전을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전지는 수명이 저하되지만 니켈이 높은 부분은 전압이 높아질수록 급속도로 전지 성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양극재는 이제 충방전을 하는 과정에서 원소에 자연스럽게 이제 크랙이 생기는데, 이렇게 니켈이 이제 80% 이상을 함유한 양극재를 만들 경우에는 충방전을 하면 이렇게 양극재가 심하게 크래킹이 생깁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진들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냐면, 내부에는 로우니켈로 핵심을 딱 만들고 바깥 껍데기를 하이니켈, NCA로 만들라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거기 때문에 NCMA라고 부릅니다. 기사에 보면 뭐 LG화학은 NCMA 배터리를 한다. 그리고 LG화학은 NCMA 양극재를 LNF와 포스코케미칼로부터 조달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는 국내 양극재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두 업체는 에코프로 BM하고 LNF인데, 이 두 회사들은 향후 공격적으로 이렇게 몇 년간 캐파를 증가시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커지는 전지시장에서 매출 향상을 이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죠. 자, 다음은 음극재. 음극할 물질, 보통 흑연 베이스로 씁니다. 거의 흑연 음극재가 절대적인 비중이죠. 흑연을 쓰는 이유는, 흑연은 이제 구조가 이렇게 판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리튬 이온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천연 혹은 인조 흑연을 쓰는데 수명이 높죠. 그리고 가격이 뭐 좀 상대적으로 싸고요. 근데 용량은 이제 실리콘 쪽보다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제조사는 포스코케미칼, 애경유화 이런 업체들인데, 여기 보면 다 이제 포스코케미칼, 애경유화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뭔가 관련해서 하던 애들이니까 그런 거죠. 부산물인 코크스에서 탄소를 조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또 물성도 이제 한 번쯤이라도 다뤄본 애들이 잘 다루겠죠. 자, 양극재가 많은 리튬 이온을 내보내기로 하고 음극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만큼 전지의 효용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음극재 같은 경우는 여러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리튬 이온들이 더 많이 입주할 수 있게 구조를 짜는데 꽉꽉 채워 넣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업체는 포스코케미칼이었는데 계속 생산 능력을 높여가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적으로 포스코그룹은 포스코케미칼을 통해서 양극재도 음극재도 뭐 다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포스코형이 리튬을 조달해 오고, 양극재, 음극재, 뭐 전구체 이런 거는 포스코케미칼이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자, 아까 음극재 얘기할 때 흑연 옆에 이제 실리콘이 있었단 말이에요. 용량 큰 거. 실리콘 음극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서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같은 업체가 언급이 되고, 이제 LG화학이 우리 실리콘 음극재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삼성 SDI가 뭐 관련 특허를 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대주전자재료가 이렇게 폭등을 했었죠. 도대체 실리콘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실리콘의 부피가 팽창하는 특성에 이용한 겁니다. 부피가 400%까지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푸니까 여기 안에다가 뭘 채워보자. 근데 이게 문제가 충방전을 반복하니까 실리콘의 입자가 이제 깨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혼합을 연구하는데요. 흑연 음극재가 있다고 치면은 실리콘 음극재 이게 깨졌고, 이 둘을 이제 섞어서 만들어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혹은 또 실리콘 나노 튜브라고 해가지고 실리콘에다가 탄소 나노 튜브 CNT를 결합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을 넣었을 때에서 충전할 때마다 이게 떨어지는데 그래핀 파우더 이런 걸 섞은 경우에는 뭐 안 떨어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개발이 되게 되면 흑연보다는 용량적으로 더 많은 리튬이온을 머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배에서 5배 정도의 전지 성능 향상이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양극재와 음극재를 봤는데, 제가 뭐 현직에 있는 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 전지의 성능 향상 관련해서는 진행 속도가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전해액에 주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전해액을 만드는 구성 요소는 전해염, 솔트, 유기용매, 첨가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염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튬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인산과 불소로 구성된 LiPF6가 대표적인 염입니다. 염은 솔트 쉽게 쓸 수 있게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매에 풀어줘요. 보통 염을 용해시키는 물질은 EC, 에틸렌 카보나이트라는 용매를 씁니다. 이 용매 특성은 이온 화합물을 이제 쉽게 분리시켜주면서 리튬 이온이 이렇게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점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가제라는 걸 넣는데요. 첨가제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소량으로 첨가되는 물질입니다.
전의 액 자체보다는 양극이나 음극의 표면에 고음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절대 비중은 적지만 전지의 수명 개선, 고온에 견디는 특성 개선 등의 역할을 해가지고 전지를 업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트리대로 조성을 해가지고 막 섞고 하면은 액체 타입, 겔 타입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의 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걸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알려진 첨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염, 그리고 첨가제가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넣는가에 따라서 배터리의 안정성, 혹은 낮은 온도에서의 방전 억제, 그리고 수명 향상, 충전 시간 단축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열화 방지, 안정성 이런 것들. 자, 현재 회사의 메인으로 밀고자 하는 부분은 수명 향상 및 이제 충전 시간 단축이고 캐파 증설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위주로 캐파가 증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자신들의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해마다 높여갈 것이며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의 이제 특성과 기술에 대해서 바쁘게 달려왔는데 차세대 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전지는 이제 리튬 이온 전지였죠. 왜냐면 양극의 베이스가 리튬 이온이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리튬 금속 전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리튬 하면은 보통 양극재를 생각하시는데 음극재를 리튬으로 해보자는 거죠. 지금 음극재 뭐고 쓰고 있었죠? 흑연이었죠. 흑연을 가지고 충방전을 하다 보면은 리튬 이온이 이제 흑연에 딱 박히면서 흑연의 부피가 이렇게 커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세한 변화로 인해서 배터리의 수명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이 흑연이 이제 부풀어 오르니까 전지를 만들 때 그 감안해서 공간을 설계하다 보니까 배터리의 용량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실리콘 같은 거 연구를 해보고 있었죠. 근데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게 리튬 이온이니까 야, 이거 그냥 리튬 금속으로 하면은 흑연보다 더 잘 받아들일 거 아니야? 아, 너 천재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리튬 금속 전지를 만들어서 음극재로 리튬 금속을 사용할 경우에는 용량이 10배 정도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전지는 충방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리튬 금속이라고 하면 리튬 이온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양극이 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충전이 되면서 이게 금속이 형성이 될 때 네모나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뭇가사리처럼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서서히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자라나요. 여기 분리막이 있었죠. 분리막을 막 돌파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초에 분리막이 왜 있었어요? 둘이 직접 붙으면 급속도로 반응하고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기 닿아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쇼트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덤으로 리튬 금속 자체가 되게 불안정하다. 왜냐면 전자 빼기 쉬운 원소니까 불안정하겠죠. 공기 중에 노출되면은 검은색으로 쉽게 상하되고 물속에 들어가면 빠르게 산화하면서 폭발한다. 되게 까탈스러운 친구예요. 그래서 전지의 성능 개선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은 중요하잖아요. 자동차 안에 넣는 건데 뭐 폭발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알루미늄인가 몰리브덴 이런 것을 섞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성능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좀 되게 안정적으로 되면 정말 혁신적이게 되겠죠. 자, 다음은 전고체 전지. 기존의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쓰고 있었는데 요거를 그냥 고체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기 스펀지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누는 분리막 역할이 필요 없겠죠.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아까 리튬 금속 같은 거 자라나가지고 쇼트 나는 거 그런 걱정도 줄어들게 되고 지금은 이제 여러 셀들을 연결해서 배터리를 구성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액체 대신에 고체로 딱딱 구간을 나와보니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패키징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또한 부피도 이렇게 압축이 되게 됩니다.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전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전고체 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해질 그 자체죠. 액체 전해질은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고체는 여기다 스펀지를 박아 넣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뚫고 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에 국내 연구진이 고체 전해질에 대해서 재료비를 90%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시장 조사 기관들에서는 그래도 2030년이 돼야 일부 시장 침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지 개발의 로드맵을 보면 효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가벼워지고 작아지는 경박단소로 가려고 하는 추세인데요.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하이니켈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영역은 퀘스천 마크. 개발 중이지만 미지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되려면 리튬 금속의 개발,
이게 더 잘 돼야 된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2차전지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나름 부족하지만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